정보를 나누는 시간 하파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하이파이브 스튜디오에 귀한 게스트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이렇게 재밌는 보석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맞아요. 네, 우리 LA의 보석의 명가 잼텍, 네, 잼텍의 앤드류 리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돌박사가 재미있는 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돌박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박사님이죠. 굉장히 지금 LA에서만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죠. 네, 이 잼텍이 대단한 업체예요.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0년 동안 네, 이 보석을 매일매일 너무너무 예쁘게 갈고 닦으시는 우리 대표님. 자, 우리 앤드류 대표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6월의 탄생석. 네, 여러분들 6월 하면은 어떤 탄생석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아까 네. 방금 시작 전에 네.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니까요. 이거였구나. 눈물이라고 하시면 이제 탄생석이 나오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눈물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그 별칭이 있어요. 네, 인어의 눈물 인어의 눈물. 인어의 눈물. 혹은 달의 눈물. 달의 눈물. 느낌이 팍팍 오시죠? 자, 6월의 탄생석 진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성분들이 네. 좀 남들이 볼 때 나는 말띠라고 그래. 좀 성격이 괄괄해. 그래서 여성스러웠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꼭 가져야 될 보석. 진짜요? 진주. 6월달에 탄생석이 진주인데 네. 그 미닝이 뭐냐면 순결, 또 부귀, 부귀. 뭐 장수, 종은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돼 진짜요? 있는데 예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결혼 예물로 꼭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제가 왜 말띠 여성들이 이걸 하면 괜찮냐? 다른 보석들은 뭐 이미 다들 갖고 계시고 뭐 처음에 보석하면은 데이트할 때도 다이아몬드 아니면 자기 생일석, 사파이어, 루비 한데 네. 사실 이 진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이유가 진주를 하면은 반지를 목걸이를 귀걸이를 하든 사실 청바지에도 어울리고 맞아요. 한복에도 어울리고 아. 양장에도 어울리고 드레스에도 이거는 어울리고. 진짜 이건 부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말띠 여성들이 네. 입만 딱 다물고 귀걸이 하나만 하고 목걸이만 하고 있으면은 네. 아주 조속한 숙녀로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띠 근데, 여성. 네, 조금 전에 오니까 이 진주가 눈물방울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인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눈물방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석은 전부 다 광물질이잖아요. 네네네네. 쉽게 말해서 네. 돌, 아까 말한 돌박사, 돌에서 나오는 것이 보석인데 네. 돌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질에서 나오는 보석 아닌 보석이 진주예요. 소위 조개가 네. 그렇죠. 키우는 거죠. 조개가 키우는. 조개가 키우는데 그럼 조개의 그럼 새끼네요. 조개가 뭐 낳은 거니까 뭐 새끼라고 했어요. 하여튼 조개 부산물인데 네. 조개가 물속에서 이 사실 조개 종류가 이 어패류가 한 10만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진주를 만들어 놓은 조개가 한 1,3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와, 엄청 많네요. 그래서 그 물에 따라 어느 지역에 따라서 어느 조개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조개 진주의 크기와 색과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진주가 어떻게 나오느냐? 진주가 생성 과정이면 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물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네. 아하. 이 물속에 있는 물이 항상 깨끗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이물질이 이제 흘러다닌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무슨 뭐 생선뼈가 뭐 돌아다닌다든지 네. 산호초 같은 것이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다가 이 조개 잠자는 입 벌리고 자는데 쏙 들어갔어요. 네네. 자고 나서 입을 닫고 보니까 몸속이 근질근질하고 아픈 거예요. 거기 이물질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럼 손으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토에서 빼지도 못하고 손으로 빼지도 못하고 할 수 없잖아요. 답답하면 못 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뒹굴뒹굴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조개가 본연에 갖고 있는 이 조개 껍질, 그래서 조개 탄산칼슘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조개 껍질로 아프지 않게 그걸 굴리는 거예요. 몸속에서 입히는 거예요. 동그랗게. 입히고. 우리가 겨울에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맣게 처음에는 애들이 찌글찌글하게 맞아요. 만들지만은 계속 옆에서 같이 부모가 굴려주고 그러다 보면은
커지면서 그렇죠. 두꺼워지면서 맞아요. 더 동그라지고 더 이뻐지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조개가 오래 품을수록 어. 두꺼워지면서 색상도 더 좋아지고 또 이게 안 벗겨지고 네. 커지고 그래서 진주가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진주인데 그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개가 언제 낮잠 잘 때 기들어 가지고서 그걸 다 뺏어오면 언제 그걸 뺏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진주를 키워서 아하. 그 진주에다 사람들이 어떠한 이물질 우리가 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양식 진주다 이렇게 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진주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럼 어떤 진주가 좋습니까? 크고 잘생기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생긴 거. 그러면 조그만 조개에 큰 알맹이를 넣어주면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몸에 부담이 가니까 음. 그게 뭐 암이 될 수도 있고 핵이 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를 넣는데 네. 우리가 양식 진주들이 보통 5mm, 6mm, 7mm, 8mm, 9mm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 아. 그게 양식 진주의 대표적인 사이즈. 네. 근데 그보다는 큰 것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남양 진주라고는 큰 것들이 9mm, 10mm, 11mm, 14mm, 15mm, 18mm, 20mm까지. 오. 뭐 엄지손가락보다 큰 것도 나와요. 네네. 이런 거는 조개가 얼마나 하느냐? 조그만 조개가 아니라 제 양손을 갖다 펴서 합친 조개, 이만한 조개. 아, 큰 조개. 남태평양에 있는 큰 사람도 잡아먹을 만한 조개는 오, 아니지만 네네. 이런 조개에 나오는 것들이 커져요. 그래서 조개는 우선 크면은 형태가 크면은 네. 형태가 동그라야 되고 또 사이즈가 크면 좋고 네. 그 색이 어떤 색이냐? 뭐 때 묻은 색깔, 지저분한 색깔, 뭐 샤워하는 색깔이면 안 되고 흰색이 됐든 핑크 색깔이 됐든 네. 아이보리가 됐든 음. 뭐 옐로우가 됐든 블랙이 됐든 색깔이 산뜻하고 네. 이쁜 색깔 나오면 비싼 거고 또 하나 더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은 진주가 그 조개를 갖다가 조개 폐를 깎아서 만든 것이 우리 옛날 어머님들 옷장 보면은 자개? 아, 자개요? 그게 오. 조개를 갖다가 껍질 속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거든요. 아.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진주가 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아, 무지개 너무 색깔이 나올 수 예쁜데, 있는 자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그런 크기와 형태와 그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는 클래리티 네. 그거와 광택 또 하나 잘 생기다 오게티라고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이상하게 삐죽한 게 있어가지고서 네. 점이 하나 흠이 생겼어요. 음. 저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흠이 있으면 없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혹시 진주 나온 거 혹시 다듬은 겁니까? 음. 아니면 색을 좀 입힌 겁니까? 아니면 광나게 했습니까? 일단 손이 닿으면은 안 돼요. 진주는. 키운 것 자체만도 양식 진주라고 해서 1950년도 초반에 일본에 있는 그 미키모토라는 양반이 네. 처음에 진주를 키우기 시작해가지고서 이걸 양식을 해가지고서 음. 보석협회에다가 내가 이거 키웠는데 보석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네. 이건 인간이 만들었으므로 센테릭 합성이다 안 된다. 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네. 10여 년간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그러면은 그래 요거까지만 진주까지만 그냥 이거는 양식한 것도 일단 천연은 아니지만은 일단 인정을 해주되 보석으로. 그냥 준보석으로 어. 보석은 좀 그렇고 준보석으로 해주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키모토 진주라는 것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아하. 젊은이들은 지금 미키모토도 알겠지만은 그보다도 뭐 아코야 진주라든지 네. 아니면 무슨 뭐 캐시 진주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러면은 간판이 이름이지 그 진주가 어떤 품질의 등급을 정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 진주를 키울 때에 네.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도대체 진주가 종류가 뭐냐. 음. 우리 어나운서 두 분이 조용히 제 얘기만 듣고 있는 이유는 네. 제가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드려서 오늘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너무 좋아요. 네, 이거 그래서 주로 네. 어디서 듣지 이 못하는 진주가 얘기들이니까. 종류가 있어요. 진주가 이제 양식 진주 같은 경우도 있고 진짜도 있고 다 있는데 우선 진주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인간의 손이 안다고 진주가 자체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나와 있는 것들. 네네네. 우리 소설에 나오는 천연 진주를 캐서 뭐 갑부가 된 뭐 소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그게 천연 진주인데 일단 지금 현재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조개도 양식도 잘하고 무슨 뭐 그러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제 양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값도 많이 저렴해지고 했지만은 일단 천연 진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요즘엔 찾기가 힘드네. 힘들죠. 어. 굳이 있다고 그래서 그 뭐 천연이라고 해서 득들 이유가 뭐 하나 좀 없어요.
그 육안으로 메리트. 구분이 가능한가요? 육안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 그 속에 핵이 어떻게 됐느냐. 음. 그래서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어서 그 안에 핵이 찌글찌글하다 천연이에요. 속 동그랗다 양식이에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진주가 입을 벌리고서 핵을 넣어주는데 천연처럼 하려고 흉내 내려고 그걸 갖다가 가시 같은 거 찌글찌글한 걸 넣어줬다. 그러면 진주 자체가 동그랗게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또 진주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몸에 들어가서 부담이 없는 거는 자기 몸체하고 가장 근접한 셀 그런 우리 인간도 키드니 바꿀 때 제일 가까운 것이 자기 형제 아니면은 아들 그쵸, 이런 그쵸, 그쵸.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조개 이 어떤 거를 넣어주느냐 조개가 잘 자라기 위해서 거기다가 처음에는 소뼈다구를 동그랗게 해서도 넣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뼈를 갖다 깎아서 넣어보기도 하고 플라스틱 넣어보기도 하고 네. 유리를 동그란 구슬을 넣어보기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하.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조개가 죽지 않고 잘 사는 게 뭐냐 조개 자체에 껍질로 동그랗게 만든 거 그럼 조개 또- 껍질을 막 빻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나요 구슬처럼? 이제 아니고 조개도 보면 큰 조개는요 네. 이 어금니 양쪽에 이게 그 만나는 물리는데 부분, 만나는 네. 부분이 가장 두꺼운 거는 어떤 때 2cm, 3cm 되는 것도 있어요. 큰 조개들은 네네. 그 부분을 자르기도 하고 아. 부득이 안 되는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생선뼈, 네. 생선뼈를 갖다가 이렇게 I 동그랗게 해서 see.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나오는데 또 이거를 어디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양식 진주가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프레시 워터펄이냐 솔트 워터냐 그러니까 네네네. 양식 진주인데 이게 바닷물에서 나오는 민물이냐, 거냐 뭐. 민물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민물은 뭐냐면은 저쪽 그 큰 동네 저쪽 중국 애들이 쉽게 해서 싸게 그냥 뭐 시장을 잠시 걸려고 만드는 건데 강이나 무슨 뭐 호수 같은 경우 네네네. 쉽잖아요. 네. 바다 번호면 그런 데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오. 살짝 껍데기만 입혀서 나올 정도만 되면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솔트워터 바닷물에서 키우는 것들은 네. 2년에서 3년 심지어 4년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오래 갈수록 좋은 거예요. 아, 그런데 오래 갈수록. 보세요. 1년 키우는 거고 3년 키우는 그 관리비가 몇 배가 들어요? 3배가 더 들죠.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일반 진주가 만약 100불 그러면 중국에서 20불하고 파는 거예요. 아하. 그럼 나쁠 거 없지 않느냐? 네. 나빠요. 아. 벗겨질 수도 있죠. 껍질. 아, 벗겨질 수. 예, 그래서 가끔가다 중국 거 이거 왜 내 거는 뭐 꼈는데 벗겨졌어요. 여성분들이 끼다 보니까 이 땀이 나와서 산에서 아.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화장품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 대체적으로 정식으로 나온 그 진주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 이걸 뺏겨지는 끼고서- 거는 싸게 사신 거네요. 그렇죠. 이걸 끼고서 무슨 뭐 유황온천 갔더니 벗겨지더라. 그건 아. 가능할 수 있어요. 아, 유황온천.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이제 관계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양식 진주는 한 3년에서 4년, 긴 건 5년까지도 가고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남양 진주라고 한 10mm, 15mm 큰 것들은 네. 아라나가 뭐 몇천 불, 만 불씩 하는 거 이런 건 그렇게 비싸거든요. 네. 그런 건 몇 년 키우느냐? 그런 건 한 5년, 6년? 예전에는 7, 8년 건데 지금은 한 5, 6년 키워요. 아. 그래서 잘 나와서 크게 나오고 크기도 좋고 또 러스터, 광택도 좋고 또 흠도 없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쉬운 말로 대박이 나는 거죠. 좀 무겁지 않나요? 그런 거? 무겁죠. 네. 무거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이제 진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진주가 진짜 진주나 양식 진주는 무거워요. 또 클수록 묵직해서 뭐 나이 드시면은 아이고 이거 무거워서 며느라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기 기한이 그렇게 네.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양식 진주들은 날씨가 따뜻한 5월달, 6월달에 시딩을 한다고 그래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거. 조개에다가 코어를 넣어주는 거를 갖다가 여름에 하고 음. 거기서 2년 후에 언제 양식을 우리가 거둬들이느냐 하비스트. 네. 하비스트는 보통 추운 겨울에 11월에서 1, 2월 사이에 그걸 거둬들이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린 그 양식 프레시 워터펄 이런 것들은 주로 중국 쪽에서 많이 나와서 시장을 좀 벌여놓는 사람들이고 싸게. 예, 네. 그다음에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버마, 베트남 쭉 인도네시아까지 쭉 내려가면서 네네. 우리가 솔트워터 바다 진주, 양식 진주들은 조금 이제 좋은 진주들이 나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호주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남태평양, 프랑스, 폴리네시아까지는 남태평양 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남양 진주가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진주냐,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조개냐에 따라서 조개 자기 몸체 색깔 따라서 진주가 나와요. 아까도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진주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네네. 진주 조개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모든 색깔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흰색과 노란색과 검정을 보면은 검정이 되려다가 중간에 변한 게 아니고 좀 덜 먹은 색깔. 그게 회색이고 또 검정이 아주 진하다 못하면 우리가 붓으로 먹을 쓸 때 나오는 그런 검정이면은 좀 싸요. 근데 검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광택이 다르지. 광택이 어떻게 다르냐? 뭐 여러분 곤색이라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피칵 테일이라고 하시면 이해를 갈 거예요. 피칵 공작새 꼬리를 보시면은 네. 언뜻 보면은 요 검정 색깔 같고 갖다가, 푸른색 같고 그린 컬러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그렇지. 빨간색도 나와요. 맞아요. 그런 색깔 나온 진주가 진주 흑진주인데 고급이에요. 그러면 그 흑진주를 물들여서 나오냐? 아닙니다. 그 자연에서 내는 예, 거잖아요. 10mm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물들인 게 아니고 지금 말한 호주부터 쭉 태평양을 건너서 이쪽으로 하와이를 지나와서 하와이를 건너서 이제 프랑스령 나오잖아요. 네네. 폴리네시아. 거기서 나오는 진주는 진주 껍질이 검정색이에요. 거기서 오픈을 하면 검정 진주가 나와요. 조개 색깔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네요. 자, 시간이 짧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 종류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천연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양식 양식. 진주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가짜, 쉽게 말하는 모조 진주가 있어요. 모조 진주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무거운데 무거운 걸로 뭐 유리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냥 저 소벽다구 같은 거 해서 그냥 거기다가 소벽다구. 조개 껍질을 이렇게 좀 페인팅해서 쓰면 되죠. 네. 근데 그거는 한 달 있다 벗겨질 수도 있고 보름 있다 벗겨질 수도 있고 벗겨지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의 집 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본다고 이빨로 긁어보는 분도 있어요. 어머. 긁히면 짓궂네요 정말. 긁는 게 아니라 무식한 거지. 지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이제 그래서 모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꼭 이어서 짚고 넘어갈 것이 네. 진짜도 아닌 것이 가짜도 아닌 게 있어요. 핵진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핵진주. 핵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코어인데 네네. 네. 거기다가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주 큰 좋고 깨끗하고 좋은 거를 갖다가 넣어주고서 그 조개가 키우면은 양식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거를 조개가 키운 거 아니라 인간이 그럴듯하게 똑같이 어떤 온도와 조건에 맞게끔 조개 껍질로 코팅해서 나오는 걸 핵진주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모조진주와 핵진주가 뭐가 다르냐? 모조진주는 이 소갈맹이도 가짜, 껍질도 가짜, 적당히만 진짜 만드는 거고 핵진주는 코어가 들어가는 진주에 들어가는 진짜 핵을 썼어요. 그래서 무게가 똑같아요. 양식 진주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실제 양식 진주보다도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시면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네. 하나 권한다면은 스페인에서 나오는 진주가 있어요. 메조리카 진주라는 거예요. 네.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다 중국산들이나 혹시 일본산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중국산은 이제 그렇고 일본산은 그래도 가는데 스페인에서 나오는 메조리카 진주라는 핵진주가 있어요. 그거는 개런티 여러분들이 사는 일반 보통 양식 진주보다 better 퀄리티가 나와요. 더 그럼 오래가고.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냐? 10분의 1 가격. 10분의 1 아, 가격에. 정말요? 남양 진주 같은 거 좋은 것들은 3만 불, 5만 불, 7만 불이에요. 와 비싸네요. 근데 이거는 메조리카는 1,500불, 2,000불, 1,000불 미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배럴 퀄리티를 갖고 있으면 예, 좋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잼태가 감이 있는 거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메조리카 진주는 디스플레이를 안 해놓고 금고만 넣어놨습니다. 바깥에 있는 건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진짜 천연 진주이기 때문에 네. 공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말고 혹시 공짜가 많이. 똑같이 보이는 걸로 혹시 그 핵진주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금고에서 꺼내다가 배드릴 건데 값은 핵진주. 10분의 1. 오, 근데 또 핵진주. 한국 사람 또 이 뭐라 그러죠? 이 체면 때문에 들어가서 더 근데 싼 거 그 체면이 보여달라는 본인만 갖고 있으면 돼요. 옆에 분이 몰라요. 잘 조용하게 귓속말로 좀 핵진주 있으세요. 자, 여러분 보석의 명가 잼택의 지금 앤드류 대표님과 함께 이 재밌는 진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근데.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매주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 매달.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또 보석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잼택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모든 종류의 보석 여러분 다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디서 본 디자인이 내가 마음에 드는데 좀 내 걸로 커스터마이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네, 이 잼택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323-733-2221 323-733-2221으로 네,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갤러리아 지점 올림픽과 웨스턴 갤러리아 마켓 2층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며 가며 네, 한번 들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인사 말씀 나눠주실까요? 그럴까요? 이번에 특별히 왔으니까 6월달 생일이신 분 오시면은 진주에 대해서 35%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 35%. 오, 대박. 괜찮은데요. 35%. 아이디 확인하시나요, 아이디? 아이디 확인 안 해고 뭐 양심 부리는 우리 손님들은 다 양심 있으신 분인데 혹시 나는 생일이 뭐 7월달인데 6월이 아니고 5월인데 음력으로 말해. 그건 안 해주겠냐 그렇게 하시면은 또 그 물건도 35% 디스카운트. 어. 네, 좋습니다. 다 맞춰주십니다, 우리 앤드류 그러니까요. 대표님은요. 네, 오늘 보석의 명가 잼택의 앤드류 리 대표님과 함께 재밌는 보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